우리가 보통 돈을 보낸다고 할 때요. 사실 진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거라는 사실 혹시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죠. 친구한테 송금하는 거, 카드로 커피값 내는 거, 뭐 주식 사고 파는 것까지요. 이 모든 금융활동의 본질이 사실은 A가 B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메시지의 연속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금융의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어떤 문제죠? 그 메시지들이 오가는 시스템들이요. 마치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섬처럼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거죠. 은행망, 카드사망, 증권거래망, 얘네들은 서로를 절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수십 년간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 섬들 사이를 오가는 메시지를 검증하는 조정 비용은 오히려 계속 늘어만 왔습니다. 조정 비용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건가요? GK라는 기술이 금융의 근본적인 조정 문제,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섬들을 연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게 GK 토큰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그 섬들이 대체 얼마나 분절되어 있는지부터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금융 서비스의 그 뒷단을 상상해 보시면 쉬워요.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돈 보내려면 스위프트라는 국제 은행망을 거쳐야 하죠.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네트워크가 움직이고요. 대기업 재무팀은 또 수십 개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려고 각 은행이 제공하는 제각각인 폐쇄 API랑 씨름해야 합니다. 와, 증권 거래는 훨씬 복잡하겠네요. 제가 주식앱에서 매수 버튼 딱 누르는 순간이랑 실제로 그 주식이 제 것이 되고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사이에는 또 엄청 복잡한 청산,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게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기만의 언어랑 규칙으로 말하는 사일로 안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근데 핵심은 얘네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은행은 B카드사가 보낸 결제 메시지를 그냥 믿지 않고요. C증권사는 D은행에 입금 확인 메시지를 자체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아, 바로 그 불신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효율이 생기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진짜 놀랍던데요. 전체 결제 중에 무려 6에서 8%가 오류나 예외가 생겨서 결국 사람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해외 직구했다가 카드 결제는 됐는데 주문은 안 들어간 그런 황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해결하느라 막 이메일 보내고 며칠씩 기다리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조정 문제의 축소판이었던 거네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규모를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기업 금융으로 확대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거죠. 대기업 재무팀이 수십 개 은행 API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최첨단 IT 기술의 집약체처럼 보이는 증권 거래조차 거래가 체결된 후에 실제 돈이랑 증권을 주고받는 정산 과정은 여전히 담당자들이 엑셀 파일 주고받고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최첨단 금융이라는 증권 거래에서 거래 끝나고 돈 주고받는 걸 아직도 사람이 직접 확인한다고요?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아직도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바로 그게 신뢰 기반 검진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빨라져도요,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서로를 못 믿으면 결국 마지막엔 사람이 개입해서 네,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개입이 바로 오류, 지연, 그리고 이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 이제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네요. 우리는 보통 금융혁신하면 무조건 더 빠른 속도를 떠올리잖아요. 송금 버튼 누르면 1초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병목은 거래 처리 속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체 간의 오간이 거래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 숨어 있었던 거군요. 돈은 즉시 이동하지만 진짜 정산은 며칠씩 늦어지는 기형적 구조라는 표현이 현재 시스템의 모순을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속도 문제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사실 송금 속도는 지난 20년간 계속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또 전체적인 금융 비용은 줄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검증은 본질적으로 신뢰 기반 검증이에요.
스위프트나 비자 같은 거대한 중개기관을 우리가 믿기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 기관이 이 거래는 진짜입니다 라고 보증해주면 그걸 믿는 방식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특히 JK,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이 들고 나온 카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암호학적 검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암호학적 검증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신뢰 기반 검증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수학에 대한 신뢰로 대체하는 거죠. 이 맥락에서 trustless, 즉 무신뢰와 incorruptible, 위변조 불가능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특정 중개기관을 믿을 필요 없이 암호학적인 수학 증명 그 자체만으로 어떤 메시지의 진위를 100% 검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A은행이 B은행한테 100만 원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낼 때 스위프트 같은 중개인이 네, A은행이 보낸 거 맞아요 라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 자체에 이 메시지는 A은행이 보냈고 중간에 아무도 안 건드렸음이 수학적으로 증명됨 이라는 뭐랄까 암호학적 봉인이 딱 찍혀 있다는 건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제3자의 보증 없이도 B은행은 그 암호학적 봉인만 보고도 메시지의 진위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뢰의 대상을 수학으로 바꾼다.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암호학적 검증을 어떻게 저렇게 파편화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GK-Sync 인터롭이라는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GK-Sync 인터롭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금융 메시지를 암호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디지털 이벤트로 변환하자. 기존의 이메일로 주고받고 CSV 파일로 공유하고 사람이 직접 들여다보며 승인하던 아날로그 방식의 검증 과정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예전 방식이 이메일, 엑셀 파일 담당자 통화였다면 인터롭이 적용된 후에는 이 모든 게 직계 증명, 온체인 검증, 즉각적인 처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기관 간에 오가던 불확실하고 조작 가능했던 메시지들이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암호학적 상태, 스테이트로 변환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금융 실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체감될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재무팀은 더 이상 수십 개 은행 API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자금 흐름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승인 따로, 며칠 뒤에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클리어링 따로인데. 인터럽 환경에서는 그 복잡한 승인과 클리어링 과정이 단 하나의 검증 가능한 이벤트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에서는 이게 더 극적으로 나타나죠. 거래 체결과 동시에 정산과 청산이 원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자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기술 용어 같아서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원자적이라는 건 전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즉 all or nothing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돈이 들어가고 음료수가 나오는 두 가지 일이 한 묶음으로 일어나잖아요. 돈만 먹고 음료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야 하죠. 증권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넘겨주는 일과 돈을 받는 일이 분리될 수 없이 한 묶음으로 100% 성공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100%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네 중간에 거래는 됐는데 돈은 안 가는 식의 오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현재 T+2, 즉 거래 후 이틀 뒤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가진 리스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두 아니면 전무 이해했습니다. 그럼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정말 혁신적이겠네요. 한 은행에서 힘들게 검증한 고객 확인 정보를 JK 증명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이 고객은 검증되었습니다. 라는 사실 자체만 다른 기관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중복 검증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표준이 왜 하필 GK-Sync의 구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제안하는 구조의 개방성과 유연성에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데요? GK-Sync가 제안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자신들의 민감한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프라이비디움이라는 프라이빗 GK 체인을 운영해요. 그리고 이 모든 프라이빗 체인들은 자신들의 처리한 거래의 최종 결과가 진짜라는 증명, 즉 GK 프루프만을
이더리움이라는 중립적이고 모두가 신뢰하는 공개된 공용 레이어에 기록해서 검증받는 모델입니다. 잠시만요. 프라이비디움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이걸 그냥 각 기관의 외부 비공개 장부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고객 정보나 거래 상세 내역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부 기록을 처리하는 건 말이죠. 정확합니다. 기관들의 민감한 내부 업무는 자신들의 비공개 장부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최종적인 거래의 진위 여부만 공개된 이더리움에 기록해서 공증받는 방식이죠. 데이터 주권은 지키면서도 투명성은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그럼 그 수많은 기관들의 비공개 장부, 즉 프라이빗 체인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메시지를 검증하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GK-Sync 인터롭입니다. GK-Sync는 이 체인 간 상호 검증 기능을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자체에 아예 기본 사양으로 내장해 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든 그냥 GK-Sync 기술로 자기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다른 모든 기관들의 체인과 자동으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통 이런 기술 표준은 서로 자기 걸 쓰라고 엄청 싸우지 않나요? 그런 치킨 게임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구조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표준이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치킨 게임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관이든 자신의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기만 하면 즉시 전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니까요. 이건 기존의 복잡한 금융 인프라를 다 버리고 우리 걸로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쓰시면서 그 위에 우리 검증 레이어를 살짝 덧붙이기만 하세요 라고 제안하는 훨씬 영리한 방식입니다. 와, 그건 정말 설득력 있네요. 표준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쓰자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표준이 될 때 가장 강력하니까요. 참여자들한테 추가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그림을 이해했으니 드디어 핵심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멋진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분명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혹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JK 토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인터럽을 통해 오고 가는 모든 금융 메시지, 즉 모든 암호학적 검증에는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프로토콜 비용, 쉽게 말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바로 ZK 토큰으로 지불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토큰의 실질적인 쓰임새, 즉 유틸리티가 탄생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구조의 핵심은 토큰에 대한 수요가 막연한 투기적 기대감이 아니라 이 금융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가 더 많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금융 메시지가 오고 갈수록 그 메시지를 검증하고 기록하기 위한 수수료, 즉 ZK 토큰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가치의 근거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 모델의 잠재적 규모를 체감하기 위해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랑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스위프트는 하루에 약 5천만 건의 메시지를 처리하면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단순히 은행 간 메시징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 세계에서 매일 오고 가는 카드 결제, 증권 거래, 기업 자금 이체 등 수천억, 수조 건의 금융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메시지들 중 극히 일부, 예를 들어 단 1%라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 ZK-Sync 인터럽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GK 토큰은 더 이상 가격 변동 차트 위에 떠다니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글로벌 인프라의 사용료라는 아주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갖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토큰의 가치가 네트워크의 실제 경제 활동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GK-Sync가 만들려는 것은 단순히 느린 블록체인 하나를 더 빠르게 만드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은행, 증권, 결제 등 수십 년간 서로를 믿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공통 메시지 인프라, 즉 공통 검증 레이어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비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GK-Sync 인터럽이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지 고속도로라면 GK 토큰은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통행료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가 많아질수록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 고속도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토큰의 장기적인 가치는 단기적인 투기 심리가 아닌 이 네트워크가 현실 세계의 금융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정말 명쾌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술을 넘어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돈의 본질이 정말 메시지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견고한 실체라고 믿는 우리 경제의 다른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검증 레이어를 기다리는 거대한 조정 문제일 뿐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